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을 바탕으로 컨디셔널 이미지 신테시스를 하는 연구가 달리 때문에 많이 핫해지고 있는데 달리를 비롯해서 그 전까지 연구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달리가 보여준 결과물은 뭐 이렇고요.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매우 고화질이고 네, 매우 아름다운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회에서는 우선 벤을 이용한 매니플레이션 방법들부터 달리 끝까지를 훑어볼 거고, 들으시는 분들이 디퓨전 모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저 패스트라이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겐으로 하는 걸 먼저 살펴볼 건데,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피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파인애플로 바꿔주고, 이런 게 들어오면 포커칩으로, 혹은 뭐 반고의 그림으로 바꿔주는 태스크입니다. 네. 젠을 이용한 연구들은 이미 학습된 스타일겐 같은 거를 이용을 하고요. 음, 레이턴트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다음 들어온 텍스트,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얘는 이미지 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이미지 클립 인코더에 넣고 둘 다 클립에 넣어서 어, 어떤 종류의 이런 시밀러리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거는 뭐 트랙셔널 로스를 쓸 수도 있고요. 단순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구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레이턴트를 옵티마이즈 하든가 아니면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를 각각 W 러너랑 G 러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W 러너는 그러니까 단순히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트레인셋에 없던 데이터는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FFHQ로 학습을 한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좀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레이턴트를 아무리 뒤져도 좀비 이미지는 찾을 수가 없겠죠? 제너레이터가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중에서 반면 이 G 러너는 제너레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네, 이런 아웃 오브 도메인 생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단점을 살펴보자면 네, W 또는 뭐 G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리얼 이미지 에디팅에 사용을 하려면 겐 인버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얘를 하든 W에서 G로 가서 GW가 돼서 플립으로 가서 S로 가는 컴퓨테이션을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겐 인버전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학습의 보틀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셋 같은 복잡한 데이터셋에서 겐의 생성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뭐 되게 제한된 데이터셋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하나 어, 코멘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근데 보통 그 간 인버전 베이스드 그 텍스트 가이드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학습을 할 때는 간 인버전을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통 네, 그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그 랜덤 노이즈에서 생성한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을 근데 맞네요. 근데 스타일 클립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간 인버전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고 스타일 간 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인버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이즈에서 생성된 그 트윈 제너레이터의 그 아웃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인퍼런스 시에는 인버전을 해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맞죠? 인퍼런스 네. 때에는 둘 다 간 인버전을 꼭 필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틀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게 디퓨전 클립이고 저자분 앞에서 저자분의 논문을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죠. 네. 아이디어를 좀 살펴보자면 어, 젠 베이스드 매니플레이션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전 성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이미지넷 같은 데서 잘 안 되는데 디퓨전 모델은 그런 데서 최근 들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디퓨전 모델 비스캔 논문에서 저자들이 보여준 게 DDIM을 통해서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 OD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뒤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포워드랑 리버스 OD를 통해서 거의 완벽한 인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저자들이 보여줬고요. 네, 이걸 이용해서 요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본 G러너, W러너보다는 G러너에 좀 가까운 개념인 것 같고 생성된 이미지랑 이 텍스트를 클립에 넣어서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 이 ODE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립 가이드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도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시에 클립 가이던스 이용하면은 텍스트 컨디셔널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XT에서 다음번 XT-1의 평균인 뮤 세타 XT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 클립의 시밀러리티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 벡터를 추가해서 이쪽으로 가자는 거죠. 더 멀리 가려던지 말고 텍스트와의 시밀러리티가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그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벡터 성분을 추가해줍니다. 얘는 이 벡터를 얼마나 스케일할지에 대한 스케일러 값이고 이건 리버스 프로세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고 이게 텍스트 인코더인데 이미지 인코더에 XT가 들어가고요. XT는 이제 노이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클립의 학습 데이터에는 없었던 녀석이라 그냥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이지한 이미지에 대해서 클립을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XT를 가지고 입실론 XT를 걷고요. 그러면 엡실론을 가지고 그냥 X0 햇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노이지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인코드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시뮬러리티도 그대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까지가 다 미분 가능한 계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백워드 패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예측한 이미지인 X0 햇이 이 t가 크면 클수록 노이지하거나 블러리할 것이기 때문에 클립은 학습 때 이런 이미지를 보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이지한 데이터에서 클립을 다시 학습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좀 서브 옵티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penAI 정도 회사가 아닌 이상 클립을 다시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다음에 디퓨전 모델의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이미지는 생성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연구실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이었던 거. 그다음에 오픈AI에서 글라이드라는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상 달리2의 전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꽤 쇼킹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보면은 글라이드는 앞에 방법들과는 달리 수억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드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표집한 이거는 아마 달리를 학습시킨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일 거예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의 크기를 엄청나게 키우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넣고 텍스트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면 데이터가 엄청 많고 모델이 엄청 크면 엄청 잘 된다.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셋이 엄청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아웃 오브 도메인
의 생성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논의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되게 범용적인 이미지 제너레이션 혹은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다시 디퓨전 클립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글라이드에서는 이런 매시브 페어 데이터 셋이 존재를 하고요. 퓨전 클립은 이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파인튜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글라이드는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디퓨전 클릭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트레인된 이니셜 파라미터에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어댑테이션을 해서 이거에 맞는 걸 생성하는 그 텍스트가 그런 게 들어오면 또 다시 파인 튜닝을 해야겠죠? 이런 모델이었다면 글라이드는 이미 이거 자체가 너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이런 모든 게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드는 도합 5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는데 64 by 64를 텍스트 컨디션으로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이 3.5빌리언이고 다음에 이거를 256 by 256으로 업샘플링한 디퓨전 모델이 1.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5빌리언이고 얘는 이제 ADM을 확장한 모델 2.3빌리언 플러스 텍스트 인코더 1.2빌리언 이렇게 3.5가 됩니다. ADM에서 채널 위스를 512 채널로 늘리고 그런 식으로 모델을 확장했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SD 에딧을 이용해서 매니플레이션도 가능하고 텍스트 가이디드 인페인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에디팅도 가능합니다. 달리2에서 다 보여줬던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도 이미 잘 되고 있고요. 네. 글라이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셋이 엄청 크고 모델이 엄청 크면은 엄청 놀라운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보여줬는데 조나단노가 처음에 제안한 DDPM에서 제일 컸던 모델이 256 밀리언이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거의 20배랑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셋이 페어로 있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 텍스트와 이미지 관계를 학습을 해서 그래서 클립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피델리티랑 다이버시티 트레이드오프도 클립 없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용하게 되고 이 방법은 달리2에도 그대로 사용이 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ADM에서 제안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컨디셔널 샘플링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고 컨디셔널하게 학습이 됐더라도 거기서 가이던스를 더 줘서 피델리티를 높이고 다이버시티를 조금 늦추는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여기서 C는 컨디션인데 이미지 내 레이블이나 텍스트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드디어 나온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이 논문에서는 이 이퀘이션 2를 3처럼 쓰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똑같지는 않고 이 앞에 뭔가 상수텀이 더 있어야 되는데 단순화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는 이 노이지한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미지넷에서는 그냥 클래시파이어겠지만 이제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서는 이런 모델을 사실 생각하기 힘들죠. 그리고 노이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없이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이 논문이 해결한 건데 어,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양송의 SD 논문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거기서는 이런 거였죠. 코어랑 클래시파이어만 있으면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면 여기선 반대로 코어랑 언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으면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학습하고 얘를 계산하는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네, 이 식은 그냥 얘를 베이지를 한 다음에 로그 씌워서 미분을 한 겁니다. 네, 우리 이퀘이션 5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스코어가 아니고 입실론에 대한 식이 필요한데
입실론과 스코어는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우변처럼 나타나고 이 우변은 다시 얘를 이용해서 입실론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래시파이어의 로그 그레디언트는 입실론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걸 이 이케이션 3에다가 플러그인 한 게 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입실론이 클래스 컨디셔널 입실론도 필요하고 그냥 언컨디셔널 입실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모델에 동시에 학습을 시켰는데 그거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C를 일정 확률로 널 라벨을 넣어주면서 얘도 같이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림으로 살펴보면 어, 입실론의 마이너스를 취한 게 스코어의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XT에 있는데 언컨디셔널의 경우 스코어의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컨디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이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에 1보다 큰 S를 곱해서 이만큼 더 간 다음에 이 지점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언컨디셔널, 클래스 컨디셔널이면은 클래스 컨디션을 더 세게 받는 이 지점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또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블라이드 저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게 노이지한 데이터에서 클립을 다시 학습해서 그걸로 가이던스를 준 것보다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달리2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리2인데요. 글라이드와 다른 점은 글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하지만 달리2는 하이라티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텍스트에서 먼저 그거에 대응하는 클립 이미지 임베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클립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텍스트에서 이미지 임베딩으로 가는 걸 프라이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가는 걸 디코더라고 하고 둘 다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바로 만들지 않고 그거의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턴트 벡터를 먼저 만든다는 점에서 저희가 저번에 리뷰했던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밸리2의 생성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고 이 첫 번째 이퀄리티는 이게 클립 이미지 임베딩인데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가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얘가 정해지면 얘도 정해지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퀄리티는 체인 룰에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만드는 프라이어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 만들어진 그 다음에 프라이어를 이미지 임베딩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여기 디코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좋은 점이 이제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시계가 있고요. 아, 나무가 있고 좀 뭔가 황야 이런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된 채로 스타일만 다른 베리에이션들을 생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먼저 클립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임베딩을 뽑고 그 다음에 디퓨전 디코더 학습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그걸 다시 디코딩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ZI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정보들은 다 유지를 한 채 나머지가 바뀌어있는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서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존 모델에서 한다고 치면 S0를 가지고 이거의 베리에이션을 만들 거면 이거를 DDIM 인버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미지로 만들 때 스토캐스티스를 좀 줘서 좀 다른 이미지 X0 햇을 만들면 얘가 얘 베리에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달리2 같은 경우는 여기 ZI에 이 X0에 핵심적인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베리에이션도 이 ZI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티스를 엄청 높이면 얘랑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 방식이 그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제로샷 FID를 봤을 때 제로샷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MS 코코에서 비교했지만 스데이터는 MS 코코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샷 FID라고 표현을 했고 글라이드랑 델리2를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논문에서는 델리2가 뭔가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스케일을 높여도 다이버시티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좀 장점을 어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달리2가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생성된 이미지의 피델리티 측면에서 글라이드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달리2의 디코더 디퓨전 모델, 이미지 생성하는 애는 그냥 그대로 글라이드 사용을 3.5 빌리언 모델 사용을 했고, 업샘플러가 이제 두 개임, 하나가 더 달려서 이제 1024바 1024까지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라이어가 추가됐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이제 글라이드보다 더 커졌고요. 네. 여기까지 텍스트 컨디셔널 이미지 신텍시스를 디퓨전 모델로 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들을 다뤄봤는데, 처음에 소개한 거는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 그리고 클립을 이용해서 그걸 파인 튜닝해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하는 디퓨전 클립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클립 시뮬러리티의 그레디언트 이용해서 컨디셔널 샘플링을 하는 이 클립 가이드 디퓨전을 살펴봤고, 그 뒤로는 엄청나게 큰 모델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뛰어난 제너레이션과 매니플레이션 하는 글라이드와 밸리2를 살펴봤는데, 디퓨전 모델은 이제 생성 모델이 여러 개가 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성공한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모델인 것 같고요.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모델은 제 생각에는 겐과 달리 데이터랑 파라미터 수를 늘리면은 NLL 로스만 그냥 낮추면 되기 때문에 성능이 끝도 없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겐이 여기서 정기적으로 불리한 이유도 좀 이것 때문인 것 같고요. 왜냐면 거기는 민맥스 게임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캐패시티를 늘린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자연어 생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빅모델 경쟁이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도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일어난 것 같고, 이미 그 회사들이 GPU 클러스터나 그런 빅모델을 학습하는 노하우 같은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줄 것 같고, 1, 2년 안에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퀄리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예상이 들고요. 구글 브레인도 뭔가를 보여주겠죠. 몇 달 안에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달아주실 거 있으신지? 일단은 그 네, 방금 그 페이지에서 네, 그 DDIM을 이용한 DDIM, DDPM을 이용한 그 스토캐스틱 어,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디퓨전 클립 서플리멘터리에 관련 실험을 해봤었는데, 네, 네, 그때 보니까 어, 가능합니다. 그때도 가능한데, 네, 그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좀 수채화로 바꾸는 어, 그런 워터컬러나 텍스트 가이디드 매니플레이션에서 예를 들어 네, 그 DDIM 레이턴트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리버스 디퓨전 때는 스토캐스틱하게 생성을 하면은
확실하게 조금씩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글라이드가 아니라 달리2처럼 이 레이턴트 베이스드의 모델이 좀 더 스파셜한 그런 베리에이션까지 줄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래서 디퓨전 클릭 같은 경우는 어, 이게 한 그 T 스텝을 한 1000 중에서 한 중간 정도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그런 원래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잘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 한 0에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베리에이션은 되게 그러니까 1000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원래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긴 한데 이 음, 달리2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으면서도 그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시만틱한 그런 정보들을 잘 유지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레이턴트 베이스드의 디퓨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인베딩에 인코딩된 정보를 안 쓰면 스토캐스티스티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심적인 부분은 스토캐스티스티가 적용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네. 음. 근데 저는 좀 아직도 의아한 거는 왜 글라이드 때는 이런 뜨거운 반응이 안 일어났는가가 조금 의아한데 홍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글라이드 레졸루션 때도 때문일까요? 나름 그 ML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핫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음, 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덜 터트린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막 레딧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핫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네.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까지 아니면 다른 도메인 하는 사람들까지 달릴 줄 아는 네, 정도면은 그건 네, 진짜 홍보를 근데 이번에는 되게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동영상도 찍고 하니까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어, 맞아요. 그 1024, 1024가 임팩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시각적. 맞습니다. 근데 조금 뭔가 논문을 다소 하게 됐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음, 보다가 논문 버전이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 보던 거는 그 어펜딕스 그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펜에서 모델.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누구를 의식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 빨리 됐지? 그래서 네, 글라이드가 부을 건가요? 글라이드도 글라이 오픈 AI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음. 같은 저자인데 뭔가 글라이드 때 좀 뭔가 디퓨전 모델이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되게 잘 되니까 되게 거기서 팀원을 좀 더 보충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이 엄청 잘 되는 모델을 빠르게 또 만들어서 홍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음. 네.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글라이드에서 저 같으면 업샘플러 달아서 1024까지 한 다음에 뭔가 이것저것 좀 더 하고 한 번에 냈을 것 같은데 걔네는 뭘 발견하면 일단 털어서 논문 내고 거기서 조금 해서 그걸 또 두 번째 또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네, 되게 신기했어. 잘 끊어서 잘 많이 내는 거. 논문화가 가능한 최소의 그 임계치만 넘으면 바로 내는 느낌. 네,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멋있네요. 뭔가 또 저는 이런 디퓨전 모델 베이스드로 이 제너레이션이나 그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같은 모델 파라미터로 따지면 이 모델이 있을 때 디퓨전 모델은 그거를 재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노이즈에서 이제 이미지로 가는 그 레이턴트에서 이미지로 가는 그 과정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단계로 쪼개서 가는 그런 느낌인데 되게 그냥 네. 간단하게 보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같은 사이즈의 같은 GPU 뭐 리소스 상황에서 같은 사이즈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 디퓨전 모델이 같은 모델을 여러 번 사용해서 제너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음.